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13화 현가주연입니다. 활시위현, 노래가, 술주, 잔치 연자가 되겠습니다. 현가는 이 가야금을 떠들면서 노래를 하는 걸 말하고, 주연은 술잔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가주연을 번역하면은 음악과 노래가 곁들여진 술잔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사자들에서는 상류층의 한가로운 생활을 언급했다면 이제 상류층이 모여서 연애를 즐기는 모습을 사자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 활시현 대신에 이 실사변이 들어간 주련자가 대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금을현 자체가 활의 시줄에서 나온 자형이기 때문에 변에 활궁을 넣어서 시줄을 나타낸 자형이 활시현이라면 이것이 줄임을 강조한 것이 이 줄연자가 되겠습니다. 두 자 모두 동일한 이 줄이란 의미와 악기줄이란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사자에 넣어도 해석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현가는 고현이가를 사실 줄임말인데요. 이 현을 떠들면서 노래를 하다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자로는 고분이가가 있죠. 이 장자가 아내가 죽으니 이 동이를 두들기며 노래했다는 사자가 되겠습니다. 이 주연은 술잔치를 뜻하는데요. 옛날 상류층 술자리는 예법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주인과 소는 예법에 따라 술잔을 주고받고 예의와 품위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사대부 양반들은 사서상경을 기본적으로 익혔으며 주인이 시로 주연의 화제를 내면은 소는 이에 화답하는 시를 내는 것이 기본 예의였습니다. 때문에 사대부 양반들은 사서상경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 향대부 즉 향촌의 어른들은 젊은 선비들을 초청하여 올바른 술자리 예법을 가르쳤는데 이를 향음주례라고 불렀습니다. 이 향음주례의 기원은 나라에 청구된 젊은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미리 향대부가 예로서 송별잔치를 베푼 데 기인한다고 합니다. 향촌주례의 목적은 이 주인과 손님 사이의 올바른 술자리 예절과 연장자를 존중하는 미풍양속을 전파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향음주례는 예기 45편 향음주의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에 전래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136년 인종 14년에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지방에서 향시에 급제한 인재들을 중앙으로 보낼 때 향음주례를 행하도록 지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기 향음주의에서 언급되는 이 주례는 배지, 배세, 배수, 배송, 배기 이 5가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배지는 손이 도착하니 주인이 감사의 절을 하는 것이고 배세는 주인이 잔을 씻어오니 손이 감사의 절을 또 하는 것이며 배수는 주인이 손님에게 잔을 올리니 손이 감사의 절을 하는 것이며 배송은 손이 잔을 받으니 주인이 또 감사의 절을 하는 것이고 배기는 마지막으로 손이 술을 다 마시고 주인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해원 신윤복의 상춘야흥이 되겠습니다. 즉 봄을 즐기며 들에서 흥겹게 놀다라는 이 화제의 그림입니다. 이 배경으로 진달래가 허드레지게 피어 있고 이 나이든 향대부가 이 기생들을 옆에 끼고 젊은 선비들이 거문고와 아정을 연주하며 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의 젊은 안악이 작은 소반에 술상을 들고 오는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현과 주연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활시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활궁자와 금을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활궁은 활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렇게 두 번 굽어진 활의 이 몸신과 이 장식건이 그려져 있는 구조입니다. 건문어와서는 활의 이 시윗줄이 생략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자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활은 몸신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구부정한 허리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시윗줄을 당겨서 넓게 펴는 동작 때문에 베풀다, 당기다는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풀장을 보면은 이 변에 활궁자가 들어가 있어서 크고 길게 베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활궁자가 의미하는 바는 이 활 또는 궁술 또는 이 활의 모양, 구부정하다가 되겠습니다. 금을현은 이 활의 시윗줄을 그린 자형입니다. 옛날 시줄은 줄의 탄성과 습기를 막기 위해서 이 옷진액과 송진을 발라서 이 탄탄함과 수명을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시줄은 짙은 검붉은색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짙은 검은색을 나타내는 자형으로 이 현이 사용되게 됩니다. 금을현의 이 각골과 검문 자형은 이 실사자와 거의 똑같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갈라진 이 세사가 위에 그려진 것이 금을현이고 이 아래에 그려진 것이 실사자가 되겠습니다. 금을현이 뜻하는 바는 검다, 검붉다, 검은빛이며 이러한 검은빛은 시면의 물속 혹은 아득한 밤하늘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된 의미가 심오하다, 오묘하다, 깊다, 고요하다, 아득하다, 짙다 또는 이 북쪽 하늘, 태고 등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금을현이 활시를 가리킨 자형이었지만은 이 금을현이 검붉다, 검다는 이 빛의 뜻으로 쓰임이 달라지자 이 시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변에 이렇게 활궁자를 삽입한 것이 활시현이 되겠습니다. 활시현은 이 활의 현뿐만 아니라 이런 해금이나 비파, 거문고 등 악기에 들어가는 현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이런 팽팽하게 당겨진 이런 시줄의 모습에서 초성달, 직각, 사변을 뜻하기도 하고 급하다, 과격하다, 심장이 빠르게 뛰다 등의 이 급박한 의미도 갖고 있는 자가 시위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노래가입니다. 이 자는 오를가와 하품흠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를가의 각골자는 이 자기, 이 도끼건의 각골자가 자기를 그리고 있죠. 이 자기 형태의 도끼건과 이 입구자가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각골에서 일한 화살표는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를가의 이 도끼와 도끼건은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는 도끼를 들고 흥얼거리다는 의미입니다. 즉 즐겁게 노래하며 일하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당연하다, 옳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 노래로 힘든 일을 달리다는 의미로도 풀이되어 힘든 것을 견디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 도끼를 이렇게 들고 이 외치는 모습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옛날 오랑캐 우두머리 중에 그런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이 오랑캐 우두머리 극으로도 불리웁니다. 하품흠은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머리 부분에 이 뉘어진 입구자가 있죠. 그리고 또 손으로 이 입을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는 입을 가리고 하품하는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형은 하품하다 또는 높은 사람에게 뭔가 아리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후 하품을 하는 것은 뭔가 숨이 모자라다는 것으로 보아 부족하다, 모자라다,
의미가 추가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빛, 부처의 의미도 이 하품험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도기의 한쪽 이 깨진 걸 나타내는 자행으로는 이 장군부와 이 하품험이 들어가서 이 도기의 한쪽이 깨졌다는 걸 나타낸 이지러질 결자가 되겠습니다. 이 이지러질 결의 이 약자로는 하품험이 쓰이기 때문에 하품험 이 자체가 이지러질 결을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오를가가 이 노래하다, 흥얼거리다는 뜻이 있었으나 점차 그 의미가 옳다, 당연하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자 노래하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소리 내다는 이 말서문이 이 변에 추가된 노래가가 건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를가에도 노래하다는 뜻 말고도 도끼 들고 이렇게 외치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형은 노래하다는 의미와 꾸짖다는 의미가 공존했는데 소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자는 꾸짖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꾸짖을 가로 통하게 되면서 노래하다는 의미로 새로 만든 자형이 입을 크게 벌리다는 하품험이 이렇게 들어간 이 노래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는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른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오를가가 이렇게 두 개 겹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오를가가 이게 두 개 겹쳐진 형태만으로도 이 노래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가가 뜻하는 바는 노래하다 또는 이 노래를 짓다, 칭송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술주자입니다. 이 자는 삼수변에 다규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삼수변은 이 물숫자로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린 상형문자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규자는 고대 이 술을 의미했던 자형입니다. 고대인들은 항아리에 과실을 담아 발효시키면 술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나타내기 위해서 술을 발효시키던 이 항아리를 대신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 위에는 공기가 통하지 않게 이렇게 마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옆에다가 물숫자가 들어간 각골자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개를 닫은 이 항아리를 그린 형태가 오늘날의 자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문에서부터 이 오행사상이 번지면서 자형은 12개의 지지 중에서 음의 금을 그린 이 다규자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이 물이 불을 담은 목의 기운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 불로 승하였다가 다시 차가운 쇠를 만나 식어서 물이 맺히는 것이 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오행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불의 기운이 식어서 생긴 이 술은 오행에서 이 금을 나타내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지지에서 이 늦가을에 해당하는 10번째 지지가 술을 뜻하는 이 유자가 사용되었습니다. 12단계의 지지는 땅에 사는 또 12짐승으로도 각기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땅으로 내려앉는 이 금의 기운을 대표하는 동물로는 날개가 없는데 이 땅이가 아닌 나무에서 노는 원숭이 그리고 날개가 있으면서도 땅에서 사는 이 닭이 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으로 내려온 이 음의 금에 해당하는 이 닭이 음의 금, 즉 유를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유는 이 닭이라는 의미가 생겨났고요. 그래서 술유자는 10번째 지주 혹은 이 닭을 뜻하게 됩니다. 유자가 원래 이 술을 뜻하는 자형이었지만은 10번째 지지로 그 서임이 달라지자 이 술을 따로 뜻하기 위해서 각골에서처럼 이 변에 이 물숫자를 넣은 술주자가 이 소전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규자는 이 술을 발효시키는 항아리를 그렸기 때문에 발효시키다는 속뜻이 있으며 술 말고도 식초 역시 발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초라는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옛날 술은 마을 어른이나 조상 제사에 먼저 올렸기 때문에
제사 혹은 마을의 어른이란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 추가 바로 마을에서 술을 먼저 마시는 자를 뜻하는 자형입니다. 또 이 노풀조는 이 술을 갖다 바치는 이 손을 그린 자형이 되고요. 그리고 제사저는 어른이 술잔을 올리는 모습을 그린 자형으로 바로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식 발효 항아리입니다. 이 막의 주변보다 내부 주둥이가 높아서 막의 주위로 물을 부어서 이 작균의 침입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이 검문 자형을 참 많이 닮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잔치연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말씀은과 제비연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가시로 입을 찔러 소리가 나는 걸 나타낸 회의문자입니다. 건문에서부터 이 의미가 있는 말을 뜻하는 이 말씀은과 의미가 없는 소리를 뜻하는 소리음으로 자양분화가 이루어졌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비연은 제비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각 꼴자를 보면 이 제비의 이 갈라진 이 꼬리깃이 특징적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제비는 우리네 생활과 매우 밀접한 길조입니다. 집의 채밥 밑에 제비집을 짓기 때문에 제비와 사람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이이기도 했고요. 어릴 적만 해도 시골집, 집집마다 제비집은 서너 개씩은 갖고 있었습니다. 제비는 벼를 해치는 해충을 잡아먹기도 했고 집에 재물을 물어온다는 소설 때문에 그냥 두었습니다. 제비는 봄에 와서 가을에 따뜻한 강남으로 겨울나기를 떠나는 철새이기도 하고요. 이때 강남은 장강 남쪽을 말합니다. 건문은 이 막대를 쥐고 뭔가 소리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 같은 형태이기도 한데 해석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소전자형은 제비를 선형적으로 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비연은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비는 이 번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으로도 연이 사용되었고요. 이 베이징이 영경으로 불리는 것도 이 번성한 도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제비는 이 유선형으로 또 잘 빠진 몸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래다 또는 예쁘다, 아름답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원가형을 지은 반첨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반첨녀를 몰아낸 이 전한의 조비연의 이 비연이라는 이름도 나는 제비란 뜻으로 그녀는 뛰어난 춤솜씨로 이 전한의 성제의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또한 제비는 유난히 제잘거리는 새이기 때문에 입이 가벼운 사람을 뜻하기도 해서 업신여기는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봄에 떠난 제비는 이 자신의 집을 다시 찾아오는 습성이 있어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 또는 재물을 몰고 온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전이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고전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늘에 제비가 높이 나는 날은 맑은 날을 뜻하기 때문에 연이라고 하면 날씨가 맑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제비는 이 떼로 몰려다니는 새이기 때문에 떼로 몰려다니며 제잘거리기 때문에 이 잔치의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또 다른 잔치 연자와도 이 발음상 똑같기 때문에 더욱 잔치라는 의미를 부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제비연이 뜻하는 바는 제비, 잔치 또는 나라로서 연나라 또는 잔치를 하다 또는 즐겁게 지내다 또는 예쁘다 또는 입이 가볍다는 의미에서 업신여기다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제비연 자체도 이 잔치의 의미가 있었지만 말씀은을 넣어서 이 떠들썩한 느낌을 강조한 것이 이 잔치연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잔치연은 오래된 자형이 아니고 삼국시대 조조가 지은 이 단가형에서 처음 나온 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자형은 없습니다. 이 단가형의 그 구절에 보면은 이 결활담년, 이 10년 구언
자행이라고 조조가 읊었는데요. 이 뜻은 이야기를 나눈 지 오래되어 마음으로 옛 은혜를 생각한다 입니다. 여기서 담년은 열정적으로 왁작지껄하게 이야기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치연이 뜻하는 바는 잔치, 술잔치, 이야기하다입니다. 또한 이 자행이 제비가 제잘거리는 것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 제비 새끼가 이 모이를 달라고 이 제잘거리는 것으로도 해석되어서 이 자행은 어린아이가 배고파 울다는 전혀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한편 원래 잔치를 뜻하는 자행은 사실 이 잔치연보다는 이 잔치연이 훨씬 많이 쓰이고 있죠. 이 자행은 천자문에 나오지 않는 자행이라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갈까 합니다. 이 잔치연의 기원자는 사실은 복잡한데 이 편안할 안자입니다. 이 여인여 위에 날일자가 있는 형태인데요. 이 자행의 의미는 여인이 밤에 돌아다니면 불안하고 이 밝은 날에 움직이면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행이 이 편안할 안자가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자도 편안할 안자죠. 이 진면자 안에 여인여가 있는 형태인데요. 여인이 밖에 돌아다니면 불안하니 집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자 모두 이 여인의 사회적 활동을 억제한 남존여비 사상을 담고 있는 자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안할 안자의 근문에서 이 두 개의 자행이 섞인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자도 처음에는 편안하다는 의미였으나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여인이 이 접시 또는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풀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행은 집안에서 편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연회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이 이 잔치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연이 뜻하는 바는 잔치, 편안하게 하다, 안정되다, 술자리를 베풀다 등입니다. 또 이 자행은 여인이 봉사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침실, 내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현가주연, 즉 이 음악과 노래가 곁들여진 이 술잔치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이 양화편에 이 현가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공자께서 음악에 조예가 무척 깊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공자께서 제자인 이 자유가 수령으로 있던 무성이란 고을을 들렀는데 고을 사람들이 다 금은고를 뜯으며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지 무성 문 현가지성, 공자께서 무성에 가니 금은고에 맞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자 완이 소활, 어른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할게 언용우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어찌 쓰느냐. 자유대활, 자유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석자 언냐 문제부자, 예전에 제가 어른께 듣기로는 왈, 군자 학도적 애인, 말씀에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소인 학도적 이사야,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자왈 이삼자 언지연 시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제자들아 언의 말이 옳다. 저는 희지, 좀 전에 내 말은 농이었을 뿐이다. 여기서 이 부자는 보통 존경받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여기서는 공자님을 뜻합니다. 은은 이 자유의 이름으로 이 자유의 본명은 은은이 되겠습니다. 이 은은은 중국 충추시대 오나라 유학자로 공자께서 이 문학에 특히 제자 중에서 뛰어나다고 평했습니다. 이삼자는 공자가 제자들을 부를 때 즐겨 쓴 호칭인데요. 보통 스승이 다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이 음악을 바르게 하면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바른 심성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술 역시 사람을 취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예를 벗어나면 사회가 어지러워지므로 향음주례를 통해 주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